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에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텍사스주 애플 제조 시설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메모리 문제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만 위대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하워드 상무장관은 분명히 애플에 경고했다고 강조했죠. 사실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에 경고하게 된 것인데요. 이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행보에 대해서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면서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려고 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 뭔 짓을 했는지부터 좀 보도록 하죠. 현재 애플이 좀 많이 위기인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에는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고 HBM처럼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제품의 생산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AI 관련 제품 생산의 생산 능력을 집중하면서 스마트폰과 PC 등에 사용되는 일반 메모리의 공급 여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애플로서는 이 상황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과 맥북 같은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려면 매년 막대한 양의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제품 생산 일정이나 원가 관리에도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모리 생산 시설은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증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장비를 투입한 뒤 실제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당장 발생한 공급 부족을 빠르게 해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플은 어떻게든 메모리 반도체를 수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애플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늘리겠답시고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애플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시험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신 메모리의 범용 메모리를 공급받기 위한 초기 단계의 공급 계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너무 큰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창신 메모리의 경우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감시 대상 명단에 포함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애플이 창신 메모리와 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내부 여론은 난리가 나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은 중국산 메모리를 미국이 수입할 수 있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애플이 창신 메모리와의 협의를 추진하는 배경을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목적보다는 중국 업체를 새로운 공급 후보로 끌어들인 뒤 기존 메모리 공급 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애플로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기존 공급 업체 외에 창신 메모리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플은 대규모 물량을 구매하는 기업인 만큼 메모리 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전체 제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창신 메모리와의 협의 자체가 기존 업체들의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으로서는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실제로 채택하게 될 경우 중국 업체가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 메모리 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 국익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활용할 가능성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기존 공급업체들은 가격 인하 압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예상했던 상황과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애플의 가격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창신 메모리로서는 애플의 특별히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 내에서도 메모리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현재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애플에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수익성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애플로서는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해 기존 업체들과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 했지만 창신 메모리가 기대했던 만큼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까지 중국산 메모리 사용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면서 애플은 협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까지 또 함께 됐습니다. 애플로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던 움직임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부담을 안게 된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찍혀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 애플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당장 2022년에 애플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반도체가 자사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기술 검증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급 협력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거센 역풍이 일었고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난리가 났습니다.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면 미국 의회가 나설 정도였고요. 이후 애플은 양쯔 메모리와의 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5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몹시 화가 날 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미국 정치권까지 애플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6명은 애플에 서한을 보내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중국산 메모리의 가격이나 품질만이 아닙니다. 두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연관돼 있다는 점과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정책에 미칠 영향을 함께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서한에서 주목할 부분은 애플의 명확한 답변 시한까지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애플이 오는 8월 21일까지 중국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의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인데요. 미국 정치권이 기업의 공급망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단순히 내부적으로 중국산 부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의 대응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 정치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중국산 반도체가 미국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애플 제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 확대와 매출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애플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갖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이 제한적이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신뢰도와 고객 기반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이제 기업 차원의 공급망 선택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8월 21일까지 미국 정치권에 어떤 견해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중국산 메모리 도입 논의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협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애플의 중국산 반도체 도입 문제가 미국에서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애플이 진짜 창신 메모리의 범용 메모리를 채택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중국 내수 시장과 일부 제한된 고객사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고객으로 들어오는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IT 기업 가운데 하나이고 애플의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도 중국산 메모리를 검토할 명분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차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신 메모리로서도 애플과의 거래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루트를 하나 뚫어놓은 것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더 깊숙이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가격 협상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새로운 대형 공급업체가 등장하면 고객 기업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기업 간 거래 수준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국가 안보와 연결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중국 메모리 기업에 대규모 주문을 넣는 것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애플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압박을 넘어 제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의회와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해버렸다면 갈기갈기 애플을 찢어놓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만큼은 미국에서는 여당 야당이 없거든요. 애플이 얻으려던 것은 메모리 몇 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늘려 가격을 낮추고 메모리 공급망에서 자신의 협상력을 확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택이 중국에서는 원하는 가격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불러왔습니다. 진짜 애플은 제대로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